성장기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만큼 키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요. 너무 커도 걱정, 너무 안 커도 걱정.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 조부모님에 비해서는 4년이 빠르고요.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는 2년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인 것이 키가 부모님에 대비해서 10cm 이상 작아지는 상황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모님들은 충분히 앞으로 10cm 이상 더 클 거니까 한참 동안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보면 성장판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 세대보다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더불어 성장이 끝나는 시점도 어른 세대보다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성장의 골든타임을 잡으려면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성장 방해 요소를 잡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성장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는 쑥쑥 키우고 몸은 건강하게. 바른 성장의 길잡이 한의사 심재원 원장. 상민이, 서영이 부모님은 작년 여름 한의원에 찾았습니다. 성장 방해 원인을 찾아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주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애들이 친구들보다 또래별 키가 작고 또 먹는 것도 좀 작게 먹고 좀 아예 아프고 해가지고 그냥 면역력도 키워보고 키도 키워볼까 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첫 내원 당시 상민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25%일 정도였습니다. 동생 서영이는 10%일로 많이 작은 편에 속했죠. 상민이는 1년에 4.5cm 정도로 크던 상태라 이대로라면 매년 평균에서 1cm씩 멀어질 수 있었는데요. 1년 이상 꾸준히 성장 치료를 받아온 결과 연간 6.5cm가 자라면서 기존 성장 패턴보다 2cm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래 평균 키에도 근접해지기 시작했죠.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노원상이라고 부르는 스타일인데 몸이 과로가 돼가지고 항상 흡수보다 소모가 많은 상태가 되다 보니 키가 잘 안 자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노곤상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특히 이제 땀 많이 흘리고 우리가 성시증이라 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목이 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한 경우 코피까지 흘리는 그런 이제 증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비염하고 또 감기하고 이런 걸 아주 다발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노건상의 경우 키 성장 검사에서는 키가 크지 않는 원인을 뚜렷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민이에게는 한의학적 성장 치료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민이의 성장을 위해 어떤 치료가 진행됐을까요? 노곤상을 치료하는 약 말하자면 흡수에 비해서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 심장하고 폐가 힘들어서 계속 항진되는 부분들을 억제해주면서 영양을 많이 공급하는 한마디로 노곤상을 치료하는 한약에다가 성장 호르몬, 성장 활성도를 올려주는 물질을 같이 배합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성장 한약에는 다양한 약재가 들어가는데요. 성장에 도움을 주는 육개, 빈혈이나 다한증에 좋은 밀구황기,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박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에는 자체 탕전실과 연구실이 마련돼 있어 성장 한약 성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별 아이들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성장 한약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성장 한약은 크게 두 가지 줄기를 합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성장 호르몬과 성장 활성도, 그리고 오스테오칼슘 같은 이런 성장 지표들을 올려주는 한방 성장 물질에다가 또 하나의 줄기는 아이들마다 각자 키가 큰 데 있어서 방해받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료하는 한약,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장 한약이 만들어집니다. 곧은 다리를 만들어 아이의 숨은 키를 찾아주고 근육을 강화하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안마의자로 성장판을 집중적으로 자극해 키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뼈 사이의 성장판을 자극해 정체된 뼈의 성장을 유도하고 틀어진 뼈와 관절을 바로잡아줍니다. 굽은 등이나 틀어진 척추를 교정함으로써 키 성장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나 교정으로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척추와 골반입니다. 이제 골반 같은 경우에는 몸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면은 척추도 함께 틀어지고 다리뼈가 지금 붙는 곳이기 때문에 다리뼈도 이제 같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골반 교정으로 바로 잡고 척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관절 사이 관절을 좀 늘려주고 이제 지금 거기 있는 성장판을 자극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 교정을 해서 이제 성장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장판과 주변 혈자리를 자극하는 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성장판은 무릎, 발목, 발 뒤꿈치 쪽에 있는데요. 이 성장판 주변 혈자리를 자극하는 성장침을 놓아 혈액순환과 기순환을 도와주고 원활한 성장을 돕습니다. 지금 이제 침을 맞는 자리는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도는 경락을 지금 자극을 하는 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 전면과 측면과 후면을 이제 함께 자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침을 놔서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 전 또래 아이들의 성장과 비교해서 25%에 속했던 상민이는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36%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빠 상민이와 함께 성장 치료를 받은 서영이의 성장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내원 당시 연간 4.5cm가 자라던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1년간 8cm가 자라면서 또래 평균 키를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심심찮게 수족구라든지 구내염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많이 갖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유행하는 병 걸리면 거의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소화 장애가 있어가지고 식욕도 부진하면서 밥 먹는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 밥을 먹다가도 대장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화장실 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던 아이였습니다. 담음증에 의한 성장 부진이었습니다. 담음증은 노폐물과 염증에 의해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이 담음증 부분을 해결해서 어느 정도 체구가 커져서 항병력이 생기기 전까지 이 상황을 잘 유지를 한다면 연 단위로 2.5년 정도 단위로 보통 한 이제 25% 정도씩을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최종 키를 함부로 지금 사실 진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상황이지만 부모님이 주신 키에서 8cm 정도까지도 더 증가시킬 수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견을 합니다. 첫 내원 당시 10%알밖에 되지 않았던 성장 발달 상태는 39%알까지 올라갔습니다. 애들 밥을 워낙 안 먹었는데 먹고 나서 밥도 좀 섭취하는 것도 좀 많이 먹고 좀 많이 둘째는 많이 아팠는데 좀 아픈 것도 좀 덜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애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하게 샀으면 그것뿐이 없습니다. 은성이는 만 3세부터 한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부터 꾸준히 잔병 치레를 하고 있어 부모님의 고민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큰애가 이른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작았고 또래 친구들이랑 그 당시에는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3살이었는데도 2살 같은 1년 정도 좀 작았어요. 또래 아이들과 1년 정도 차이가 나 보일 정도로 키와 체구가 작았습니다. 성장 발달 정도도 26%알밖에 되지 않았죠. 얘는 오히려 이른둥이에 비했는데 되게 튼튼했어요. 작긴 작았는데. 근데 얘는 되게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때 그때 딱 중요모구부터 그때부터 이제 애가 안 자라고 안 찌고 진짜 그 100일 때 몸무게 그대로 돌 때까지 갔었으니까요. 동생 아인이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더디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키를 50%알로 봤을 때 3%알밖에 되지 않았죠. 은성이는 만 3세가 되던 해부터 만 8세가 된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키 성장과 더불어 자주 아픈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성장 치료를 받아온 결과 은성이는 26%알에서 52%알로 또래 평균 키를 넘어섰습니다. 한 2번째 아니면 3번째예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니까 그냥
초콜릿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약간 쓴맛이 났어요. 보통 만 3세 이전에 성장을 걱정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태어나서 3년까지의 기간이 아주 잘 자라는 시기면서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은성이의 경우 만 3세가 거의 지날 무렵 치료가 진행되면서 더 클 수 있는 시기에 성장에 방해를 받게 됐던 거죠. 우리 은성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해결함으로 해서 처음에 내원했을 때보다는 고통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요즘 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무기력해졌고 활발한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밖에 나가줘도 나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활동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절에 이 성장에서 중요한 테마는 물론 수면이나 다른 부분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식이 조절과 그리고 운동,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요즘 성장 클리닉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 4년 6개월간 키는 31cm가 성장했고 또래 평균에 못 미치던 키는 평균 키를 넘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성장 치료를 받은 아이니의 성장도 조금씩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첫 내원 당시 3%에 불과했던 상태에서 지금은 47%로 또래 평균 키에 근접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예상보다 더 크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찾아봐요. 맛있는데. 전 여기 좋아하고 오빠는 여기 싫어요. 아이니는 몸속 노폐물이 잘 처리되지 않아 멀미를 하는 것처럼 어지럽거나 토를 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죠. 대변 쪽 목백도 괜찮아요. 처음에 치료는 노폐물을 없애면서 우리 염증을 잡는 이 치료에다가 성장판과 성장 호르몬 지표들을 올려주는 한방 성장 물질을 같이 배합을 했고요. 후반대에는 그 호흡기 쪽 염증들이 많이 잡히면서 특히 이제 영양을 흡수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또 많이 호소했기 때문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즉 담음증을 치료하면서 소화기 계통의 쓰레기를 없애는 방법의 약과 이제 성장 물질을 같이 배합을 해서 키를 키우는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담음증을 해결하고 성장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건강은 회복되고 키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4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31cm가 성장했죠.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잘 먹지 않던 아이들은 밥도 한약도 잘 챙겨 먹게 됐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까지 갖게 됐죠. 남매는 지금 건강한 성장 중입니다. 키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저희 때는 이제 통굽이라는 게 되게 유행해가지고 저는 이제 키가 작아서 통굽을 신으면 애들이 거기 하늘 공기는 말냐고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확실히 근데 제가 그렇게 키 이렇게 굽을 신고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숨김 뭐 이런 키 높이 아무래도 그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키가 그래서 얘네들도 키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조기 성숙은 2차 성징이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자아이의 조기 성숙은 세계적으로도 빨라지는 추세인데요. 우선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가 심하고 또 아빠 닮아서 비염 증상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입원하는 경우가 잦아서 이제 건강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해서 꾸준하게 내원을 했는데 한 3학년 2학기 되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가슴이 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이제 가슴이 잡히다 보니까 이제 생리를 조금 빨리 했을 때 정서적으로 부담되는 것. 체중 키가 또 작다고 나왔거든요. 제 키가 이제 한 163 되는데 엄마보다 훨씬 작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체중 키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없진 않았죠. 네. 첫 내원 당시는 건강 문제와 10%의 작은 키가 걱정이었는데요. 만 8세가 넘어가면서 성호르몬이 상승해 조기 성숙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131cm였는데요. 최종 예측 키가 150cm가 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 지금 4학년이에요. 여자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3등 그 정도요. 키가 크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우유도 많이 먹고 있어요. 엄마가 지금 160인가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는 넘고 싶어요. 현재 키는 90%일로 또래 평균 키보다 크지만 사춘기가 빨리 진행되면 이른 시기에 성장이 멈출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기 성숙이 되게 되면 사춘기는 원래 2년이어야 되는데 한 1년에서 1.5년 정도.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 남자아이들은 한 3년 이상 크고 여자아이들은 2년 이상 좀 더 커야 되는데 조기 성숙이 오면 그 키가 반에서 3분의 2 정도로 또 기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중에 키를 손해보고 사춘기 이후에 또 키를 손해보다 보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5cm 이상의 키를 손해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기 성숙이 발견되자마자 성장판 활성도와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한방 성장 물질과 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한방 성장 물질을 합쳐 초경 지연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년 이상 성 호르몬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고 키는 8.8cm가 자랐습니다. 조기 성숙 치료를 시작하기 전 최종 예측 키는 150cm였는데요. 지금은 그 키를 훌쩍 넘긴 155cm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치료와 더불어 식습관과 운동까지 수아가 적극적으로 임해준 덕분이죠. 조기 성숙 치료는 키 성장과 성호르몬 억제를 함께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수아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변화하는 성호르몬에 맞춰 치료를 진행해 왔는데요. 일단 조기 성숙 치료는 기본적으로 매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2년 반, 3년까지도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굉장히 지겹고 힘든 싸움이 된다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 호르몬은 사실은 키를 키워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 호르몬을 잘 억제할수록 키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 호르몬을 억제하면서도 키를 잘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기 성숙 치료의 상당히 어려운 점이죠. 하지만은 아이의 인생을 봤을 때는 이런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기 성숙 치료를 받으면서 90%일로 성장이 진행됐고 초경까지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 키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더 확보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여드름도 많이 나고 이제 성징으로도 또 이제 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원래는 올해 정도의 말쯤에 생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3개월 약 먹고 검사할 때마다 그게 기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한 1학기 정도까지는 초경을 예상을 한다 하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지연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눈에 보기에도 왜소한 체구의 남매. 체구 자체도 작은 편인데 환절기만 되면 심해지는 비염과 알레르기 증상으로 부모님은 남매의 건강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둘 다 보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체구도 좀 작고요. 그리고 체구도 작고 왜소하고 키도 잘 안 크다 보니까 좀 거기에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요즘에는 외모라든지 사실 안 보는 것 같아도 아이들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올해 초 처음 한의원에 찾았습니다. 누나 혜인이와 동생 민성이는 25%일로 또래 평균 키보다 작은 상태였는데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 바뀔 때라든지 뭐 알러지 증상 올라올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특히 코피도 좀 많이 쏟는 편이거든요. 저희 집에 이불이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인데, 네, 그래서 특히 더 이제 알아보고 신경을 썼죠. 같은 반 또래 친구들 중에서 민성이보다 작은 친구는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성장이 더딘 원인은 노권상에 의한 성장 부진 때문이었는데요. 6개월간 치료를 받고 40%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혜인이는 호흡기 허약에 의한 염증 문제로 키가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성장판이나 성장 호르몬은 나쁘지 않은 상태였죠. 성장을 돕는 한방 성장 물질과 호흡기 강화 한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진행한 결과 또래 평균 키를 살짝 앞서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 키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호흡기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면서 키 성장에 대한 염려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호흡기가 허약한 게 심한 정도가 매우 좀 격했던 게 조금만 그 막힌 곳에 있어도 답답해서 창문을 닫고 있을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이제 호흡기 약한 아이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막 성징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사춘기가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모친께서 키가 이제 170이신데 우리 혜인이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모자란 키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만났던 그런 상황이었죠. 호흡기가 약해 비염이나 코막힘,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성장 호르몬의 키 성장 기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호흡기로 가슴부터 머리까지 열감을 느끼다 보니 쉽게 갑갑증을 호소하고 땀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키 성장이 방해받는 환경이 조성됐죠. 환절기 타이밍이면 맥이 훨씬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아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요 정도 맥이면 그냥 평범한 아이 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생리하기 전에 150cm를 넘겨주는 거 이게 우리 앞으로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혜인이를 치료하면서 혜인이가 경과가 좀 많이 좋아져서 굉장히 좋은데 혜인이 부모님이 해주신 것 중에 제일 잘하신 거는 사실은 혜인이를 키를 많이 키울 수 있는 사춘기를 남겨두고 데리고 오셨다는 게 제일 잘하신 거예요. 항상 이 성장판이 닫혀가는 중에 만나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키라든지 생각도 못한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대로 자기 키를 도달해내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려야 될 거는 이 2차 급성장기를 최대한 잘 활용해 주세요. 사춘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채로 성장 치료를 진행한 결과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진행 한번 해봅시다. 민성이의 경우 성장판 활성도와 성장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한방 성장 물질과 함께 노곤상을 치료하는 한약을 써서 6개월간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초반 3개월간 1.5cm가 성장하고 후반 3개월은 2.6cm가 자랐습니다. 보통 3개월간 2cm 자라는 것이 최대 수치라고 보면 아주 만족스러운 성장 치료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죠. 25%에서 40%로 증가했는데요. 이 성장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년 반 뒤에는 80%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주변에 애기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딸 키가 170 이상만 됐으면, 내 아들 키가 180 이상만 됐으면 나 사실 내 영혼의 일부를 조금은 팔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외모가 어느 정도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필수 요건 아닌 필수 요건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아이가 그 적정 수준에 못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짐에도 불구하고 잔병치레가 잦고 키가 잘 자라지 않는다면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이 크지 않나, 그리고 또 내 키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이 정도 클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감들이 사실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 기대감 때문에 정작 클 수 있는 키를 크지 못하고 또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는 키였는데 못 가져가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또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이 적절한지, 또 이 시기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우리 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의사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확인하신다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